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 이맘때쯤이면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절반 이상이 점집이나 철학관을 찾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본인이 과연 합격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합격을 했다면 이제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될지를 많이 묻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키워드를 살펴보는 핫이슈 핫키워드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이진호 기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 자벤조의 이진호 기자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많이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취업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인드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이도희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주의 이도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지역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내년 봄에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열심히 취재해 주신 내용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세 가지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먹방TV 뉴토익 취업센터가 있는데요. 먼저 뉴토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은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밀접하게 있는 토익이 내년 5월부터 새로운 유형으로 좀 변화한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소식 좀 전달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네, 토익 성적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본으로 여기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뉴토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자, 일단 바뀌는 토익,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토익이 2006년도에 한번 변화한 다음에 네. 이제 내년에 되니까 딱 10년 만에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익을 주최하는 미국 ETS 쪽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어를 말하고 쓰는 방식도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좀 평가하기 위해서 토익도 조금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바뀌는 내용들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걸까요? 네, 토익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언어나 읽기와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 이 두 가지의 어떤 문항이나 그다음에 시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듣기 영역부터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파트 1과 2의 문항 수가 줄어들고요. 파트 대신에 그만큼의 파트 3 문항 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대화문에서는 화자가 2명이 등장했던 것이 이제 앞으로 제3자인 3명의 화자가 등장을 해서 아마 조금 더 대화자의 목소리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화문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시각 정보 어떻게 보면 열차표라든지 아니면 스케줄표 등이 등장해서 이 표를 보면서 듣기 영역을 조금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또 의도나 앞으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예측하는 문제들이 좀 등장할 것 같아서요. 아마 기존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듣기 평가 영역에 이제 바뀌는 부분 살펴봤고 읽기 영역은 어떻게 바뀌나요? 네, 읽기 영역 역시 기존 문항에서 파트 5 문항이 줄어들고요. 대신에 파트 6랑 7, 6, 7의 문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유형이 출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질문 중간에 들어갈 맥락을 찾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문장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될지를 학생들이 조금 찾아야 하는 문항이 새롭게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면서 새롭게 문항의 어떤 출제 문항 자체가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메신저 대화, 그다음 온라인 채팅 등의 최근에 이 트렌드에 맞춰서 대화문이 출제가 될 것으로 연계가 되고요. 읽기 영역 역시도 이 단어나 혹은 문장을 읽고 직접 우리 응시자들이 유추해서 이해도를 측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좀 복잡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도 좀 높아진 겁니까? ETS 쪽에서는 사실 문제 문항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새롭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 응시자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시험 시간이나 문항 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수준을 조금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화문의 길이를 조금 짧게 한다든지 혹은 문항의 어떤 표를 이해하는 문항에서는
문장의 길이를 조금 조절을 해서 수험생들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난이도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문제 유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바뀌는 토익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내년도 5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5월 29일 정기 시험부터는 이 변화된 업데이트된 뉴 토익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토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새롭게 바뀌는 문제 유형들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가서 네.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뀌는 토익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미리미리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2개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먹방 TV,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TV 키워드만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 취업이랑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이도희 기자가 준비하셨죠? 아, 네. 네. 그 이 먹방 TV의 그러니까 MC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BJ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게 대기업 과장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MC, 대기업 과장님들인 이 MC에게 이제 구직자들이 직접 채팅으로 질문도 하고 이제 내용을 주고받고 채용 상담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먹방이 굉장히 유행이고 뭐 인터넷 방송도 굉장히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취준생을 위한 먹방 TV고 BJ 분들이 대기업 과장님이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색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방송이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이걸 풀네임으로 하면 이제 대기업 과장님들의 먹방 토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지난달, 그러니까 10월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오픈을 한 건데요.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에는 그 비젯 카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그 채널이 있어요, 방송 채널이. 여기에 이제는 직접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만드는 그 먹방 TV를 새로 오픈을 한 건데요.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핵심 업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장급들은 좀 각 기업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직급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 실무 노하우나 또 입사 노하우 이런 것들을 취업 준비생들과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게스트 인력 풀이 학교인데요. 그 카이스트 MBA 과정 자체가 각 그 기업에서 좀 이제는 인사 고과가 좋거나 이런 좀 유능한 그런 그 과장님들을 이제 각 파견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도록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요 안에서 이제 우수 인재들을 착출을 해서 게스트로 또 MC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구직자들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으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좀 생생하게 해주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라고 이제 살짝 예상이 되는데 그 인터넷 방송 형식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채팅창을 띄워놓고 채팅으로 이제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채널 그대로고요. 이제는 그 먹방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먹으면서 편하게 대화도 나누고 또 이 먹는 모습은 뭐 이제 구직자들이 보고 뭐 얘기를 코멘트를 한다든가 뭐 별풍선도 쏜다든가 이렇게 좀 재미있고 또 그런 내용이어서 많이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취업 관련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면접이나 이럴 때 또 이제 면접장을 다녀와서 이제 면접관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대기업 과장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실시간 소통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그런 독특한 형식의 방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시라고요? 일단 진행자는 두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한 명은 그 2006년에 어떤 대기업에 입사한 과장님이고요. 또 한 명은 이제 현재 MC 겸 또 PD도 맡고 있는데 그 카이스트 석사과정 학생이죠. 석사과정에 있는 류영우 씨라고 합니다. 이제 요 분은 MC도 맡고 있고 또 PD도 맡고 있고 네. 현재는 그 요 아까 말씀드린 비젤 카이스트 안에서 또 홍릉 뉴스라고 해가지고 교내 소식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또 이제 진행자를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업이 굉장히 바쁘신 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송을 진행을 하시고 또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화 연결을 저희가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들, 궁금한 사항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토크 TV 진행자인 류영우 씨,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분이시네요. 예. 저는 여자고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삼성전자 과장님께서 남자 진행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잡매거진에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이렇게 화제의 인터넷 방송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MBA 분들과 술자리에서 여기 온갖 대기업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얘기가 나와서 되게 가볍게 시작했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고 보람차기도 하고 해서 훨씬 더 다들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죠. 네, 재밌겠다로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먹방 TV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취업과 먹방을 연결시키게 되신 건지 얼핏 듣기에는 이 먹방이란 컨셉이 어울릴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굉장히 안 어울리잖아요. 취업 설명회와 먹방 하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취업 설명회처럼 이런 사무적인 분위기보다는 정말 먹방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되고 싶어서 일부러 이 두 컨셉을 조합시켰습니다. 네. 주로 어떤 거를 드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메뉴도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게스트분이 이제 귀한 자리 해주셨으니까요. 네. 무조건 게스트분 먹고 싶은 걸 시키는데 한번 이제 KT 과장님께서는 나 회 먹고 싶다 이러셔서 그날 식비가 엄청 많이 들었죠. 네,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제 방송 내용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진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 방송 전에 게스트와 사전 미팅을 하고 이제 소개할 만한 내용을 추려서 아웃라인을 짜서 그걸 갖다 홍보를 하고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생분들이 질문이 오면 그걸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아웃라인보다는 거의 문답 형식이 주로 되더라고요. 주로 이제 질문을 취업준비생들이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이 대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이십니다. 지난 10월에 시작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화제의 방송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스스로 보시기에 현재까지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방송이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이제 질문이라든가 뭐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 기간 동안 특히 많이 질문해주고 하셔서 저희도 너무 보람찼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아무래도 정말 속 시원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또 취재차 만나셨던 이도희 기자님께서 계속해서 또 질문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벤주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어떤 질문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요즘 면접 시즌이라 면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 이랬는데 어떻냐 하는 질문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누가 이제 창의력 면접인데 나한테 창의력이 없다고 하더라. 이거 탈락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그분이 좀 면접을 잘 못 봤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게스트로 나오신 과장님들은 이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깊더라고요. 그렇게 창의력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압박이고 그 압박이 어떻게 대처하나를 보는 테스트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훨씬 더 심도 깊게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대기업 과장님들의 먹방 토크인데요. 이제 대기업 말고 좀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실무자들 초청하실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네,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정보가 더 얻기 힘들잖아요. 네. 네, 저희가 시작은 이제 홍보 차원에서 대기업 과장님들 먹방 토크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방송이 자리 잡으면은 저희가 말씀해주신 대로 중소기업 과장님들도 초청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먹방TV 일종의 홍보의 시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우리 방송 많이 봐달라는, 사랑해달라는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우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송이고요. 게스트로부터 진솔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녹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솔한 방송 놓치시지 말고 생방송 화요일 8시에 봐주시고요. 아프리카TV 경영에서 카이스트 경영이라고 KAIST 경영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홍보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 계속해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도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어떠실런지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꼭 기회가 되면은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방송을 소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저희가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먹방 TV에 관련해서 우리 진행자 겸 기획 연출하고 계신 류영우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디슈아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키워드는요. 취업센터. 예, 취업센터입니다. 이진호 기자님이 이제 항상 취업센터를 열심히 탐방하고 다니시는데 오늘은 어떤 학교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는 제가 또 처음으로 여대를 취업센터를 가봤는데요. 네, 예. 그 일학습 병행 제도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이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숙명여대 취업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숙명여대 취업센터를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로 이제 지정이 대학을 몇몇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여대라고요. 네네. 네네. 여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숙명여대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로 뽑혔는데요. 뽑힌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여성에게 조금 특화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강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IPP 앞서 언급했다시피 IPP 일학습 병행제 사업도 지금 줄곧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안정적으로 진행했던 점이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 이제 지난 2004년부터 고용노동부랑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해왔고요.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돼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이 강점으로 적용이 돼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이제 얼핏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는 서울시와 그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속해 있는 용산구청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5년간 지원 금액이 한 27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 혹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취업과 창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인력 등에 대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좀 본격화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앞으로는 해외 취업이나 창업 우수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IPP 일학습 병행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랑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인턴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그냥 학생들이 가서 인턴으로 체험을 했을 때 어떤 불공정한 급여를 주지 않다든지 어떤 불필요한 일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학 내에서도 이 IPP를 진행을 하는 교수를 따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역시나 숙명여대도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또 고민일 텐데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 재학생이 전체 재학생 비율에서 한 63%로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죠. 그러다 예. 보니까 취업 시장에서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약세로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도 숙명여대가 취업률이 다소 높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에게 조금 취업 시장에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에 하나가 IT와 소프트웨어의 교육 서비스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SDS나 쌍용 교육센터, IT윌 등의 어떤 교육기관과 협업을 지금 맺었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 융합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에 특화된 IT 취업 아카데미도 따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아무래도 숙명여대가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뉘어서 이 학년별로 차별화된 취업 프로그램도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학년들 같은 경우 이제 눈높이에 좀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자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교과목 운영 중에 하나가 직업과 진로 탐색이라는 교과목입니다. 이 과목 같은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홍보광고학과 학생들이라면 이 홍보광고학과 전공을 통해서 어떤 분야의 진로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 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를 전공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이 강의 프로그램을 전공 수업으로 해서 학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전공에 대해서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상담 프로그램을 좀 강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 대학 학생이 한 2,600명 정도가 이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하니까요. 고학년들의 대다수가 아마 숙명여대 취업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또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대기업 취업 대비반이 있는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중견 중소기업 취업 대비반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제대로 이야기, 중견기업 채용 전략 및 어떤 맞춤 입사 지원서 작성을 해서 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들어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대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기부터 3기까지 약 한 80명이 실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취업을 직접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오늘 소개해 주신 못한 내용들 한번 이야기 여쭤보죠.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지요? 네, 흔히들 이제 여대 같은 경우 어떤 동문 네트워크가 조금 약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멘토랑 그다음 재학생 멘티를 1대1로 연결하는 눈꽃 멘토링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멘티 150명과 그다음에 멘토 100여 명이 참가하고요. 한 학기 기준으로 한 10차례 정도 저녁 식사를 포함해서 되게 많이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 멘티 학생들이 훗날 멘토로 후배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은 이 최근에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NCS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름 취업 캠퍼를 NCS 기반 숙명 직무 역량 스쿨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숙명여대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취재하신 내용들을 오늘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이도희 기자님부터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먹방 TV 이제 MC죠. 류영호 씨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과 가장 다른 점이 이렇게 대기업이나 뭐 이게 기업 현직자들을 실제로 항상 가까이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해요. 네. 사실 그 현직자를 만난다는 게 어렵지만 또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취업 박람회나 여러 가지 루트는 많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현직자에게 좀 살아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또 조언의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이진호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앞서 토익이 이제 새롭게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토익이 내년 5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했던 유형들을 그대로 쭉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아마 변화하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마 주로 많이 풀어보다 보면 많은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잡매거진 계속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책을 소개합니다. 기업 CEO에서 진로, 취업 전문 교수까지 노경한 커리어 전문가가 알려주는 핫한 진로 지침서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찾고 싶은 취준생에게 추천하는 책 핫팁은 81가지 미래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고 읽다 보면 저절로 자신감이 생기는 책입니다. 기존의 취업 서적과는 다르게 소설인 듯 수필인 듯 자연스럽게 써내려간 취업 참고서. 핫팁은 진로 설정부터 취업 준비, 과정까지 취업을 통한 인생 지침서입니다. 핫팁을 통해선 나를 먼저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갈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죠. 독자들이 평을 하고 독자들이 추천하는 책, 남이 보지 못하는 삶의 지침서. 미래 설계를 위한 비법,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네,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 한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잔매거진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2부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직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발견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